나는 마트 계산대에 서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만큼 속 편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체면 하나로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그래? 나는 끝까지 반대야.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그 아이는 우리 집사람이 될 수 없어. 서울 강남의 한 마트에서 시작된 소박한 인연. 하지만 경북 구미의 한 어머니는 그 인연을 단칼에 잘라냈다. 이유는 단 하나, 마트에서 일하는 애는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아.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모르는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반전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끝까지 보신다면 사람을 판단하는 눈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조용한 주택가. 오래된 벽돌담과 좁은 골목이 이어지는 그곳에서 영자는 평생을 살아왔다. 새벽이면 마당에 물을 뿌리며 하루를 시작했고 빗자루로 담벼락을 쓸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동네 어귀에 익숙한 풍경이었다. 외출할 때마다 옷깃을 정돈하고 시장을 보더라도 꼭 장갑을 끼는 사람이었다. 체면은 늘 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 타인의 시선은 곧 자신의 가치였다. 영자의 삶은 늘 정돈된 틀 안에 있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지만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 흘린 적 없었다.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영자의 철칙이었고 그 철칙은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바람대로 반듯하게 자랐다. 구미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었고 이웃 누구에게도 욕먹을 일 없이 살았다. 어릴 적부터 공부만 하던 아이였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책상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다. 말수가 적었고 성격은 온순했으며 결정은 늘 어머니의 의견을 먼저 따랐다. 민수에게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였고 그의 삶에서 스스로 선택한 것은 거의 없었다. 민수가 30을 넘기도록 연애 한 번 하지 않았을 때 영자는 오히려 안도했다. 괜한 감정에 휘둘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늘 너는 내 위치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 말에는 공무원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항상 숨겨져 있었다. 반면 서울 강남의 한 마트. 하루 종일 수십 명의 손님을 상대하며 계산대를 지키는 지연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분주했다. 복잡한 백화점과는 다른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경험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계산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국일그룹 회장의 외손녀. 화려한 외모나 이름 석자보다 더 무게감 있는 배경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숨긴 채 스스로의 삶을 체험해보고 싶었다. 마트에서 일하게 된 것도 할아버지의 권유였다. 진짜 경영을 배우고 싶다면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 때문이었다. 그녀도 그 말에 동의했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다. 지연과 민수가 처음 만난 건 마트가 아닌 민수가 출장차 서울 본사에 들렀을 때였다. 업무 중 짧게 얼굴을 마주쳤을 뿐인데 민수의 조심스러운 말투와 어색한 미소가 기억에 남았다. 이후 서류 정리를 도우며 연락이 이어졌고 자연스레 만남이 시작됐다. 지연은 자신의 배경을 밝히지 않았고 민수도 굳이 캐묻지 않았다. 민수는 지연과의 만남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늘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처음엔 마트 계산원이라는 말에 놀라지 않았냐고 조심스레 묻던 지연에게 민수는 내게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말에 지연은 처음으로 안심이 되었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편 민수가 지연과의 교제를 어머니에게 털어놓은 건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상대의 학벌, 직업, 집안 배경부터 물어보는 사람이었다. 민수는 망설였지만 지연을 소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에서 구미로 내려가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그날 낯선 여자의 등장에 영자는 얼굴에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깍듯이 인사하는 지연을 향해 영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끊임없이 위아래를 훑고 있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는 것처럼 지연의 말투와 옷차림, 앉는 자세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가 지연의 직업을 이야기하는 순간 영자의 얼굴에 스치는 그 짧은 일그러짐은 누구보다 지연이 먼저 알아챘다. 지연은 그 순간 이 집의 분위기를 느꼈다. 말보다 더 강한 기류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설명할 필요도 해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어떤 말도 이 벽을 넘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민수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지연과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밥상에 앉아도 숟가락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뉴스 소리조차 소음처럼 느껴졌다. 영자는 말없이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따금 밥숟갈을 놓곤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결국 영자는 입을 열었다. 평소보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우리 아들은 공부해서 공무원 됐다. 근데 마트에서 일하는 아가씨랑은 안 어울린다. 그 말은 분노도 질책도 아닌 선언처럼 들렸다.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대화의 여지가 없는 판단이었다.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두려웠다. 며칠 뒤 지연은 조용히 민수에게 이별을 고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전화는 짧게 끊겼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민수는 지연이 보낸 마지막 인사 한 줄을 수백 번 되뇌었다. 고마웠어요. 그 말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왜 떠났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기에 더 괴로웠다. 민수는 매일 밤 지연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이 웃던 모습,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손끝이 떨리던 순간까지 모두가 선명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 위엔 왜 떠났는지라는 질문만이 붙박이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민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었다. 말 한마디 꺼낼 때마다 영자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러던 어느 저녁 민수는 구미시청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 직원들의 TV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에 그는 젓가락을 멈췄다. 국일그룹 회장의 외손녀, 현장 체험 위에 마트 근무 중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 바로 지연이었다. 익숙한 이목구비가 분명했다. 정중한 인터뷰 태도와 차분한 말투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고 민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자신에게 부모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왜 계산원이라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는지, 왜 마지막 인사가 그렇게 짧았는지. 지연은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연의 진심을 상처냈고 자신은 그 앞에서 침묵했다. 민수는 그날 퇴근길에 어머니에게 아무 말 없이 뉴스를 보여주었다.
휴대폰 화면 속 지연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영자는 손에 들고 있던 차를 엎지르고 말았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식은 차가 무릎 위로 번졌지만 영자는 그 차가운 감촉도 느끼지 못한 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잠시 후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수의 마음에도 문이 하나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영자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국이 식도록 손에 숟가락을 들지 않았고 마당을 쓸던 빗자루는 한동안 벽에 기대 있었다. 민수가 출근하고 돌아오는 길목마다 작은 한숨들이 집안을 떠돌았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울음이었다. 낮은 목소리로 내 눈이 어두웠다를 반복하는 소리에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 말 한마디가 지연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뒤늦은 참회의 증거였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젠 지연에게 설명해야 했다. 어머니의 잘못만이 아니라고, 자신도 진심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그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다. 강남의 본사 앞, 눈앞에 선 마트 건물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낯설게 느껴졌다.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연을 기다렸다. 마침 퇴근하던 지연이 그를 알아보고도 고개를 돌렸을 때 민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한 발짝 뒤에서 말했다. 엄마의 잘못은 내 잘못도 같아.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진심으로 바뀌고 싶어서 왔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춘 그녀의 어깨는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민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고 민수는 그녀의 손끝 하나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말로 다 풀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민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지연이 떠나든 돌아서든 그것조차 그녀의 선택이어야 했다. 잠시 후 지연은 가볍게 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돌아가세요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걸음엔 예전의 망설임이 묻어있지 않았다. 민수는 다시 혼자 남겨졌다. 서울 밤거리의 불빛 속에서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응조렸다. 이번엔 진심으로 다가가야 해. 껍데기 같은 나를 깨부수더라도. 며칠이 지나도록 지연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민수는 마치 수능을 앞둔 학생처럼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며 다시 연락할 기회를 찾고 있었고 그 사이 영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일 마당을 쓸던 사람이 더는 밖에 나오지 않았고 TV도 틀지 않았다. 혼잣말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인데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동네 사람들은 눈치챘다. 평소 같았으면 반찬 하나에도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거든요라며 자랑하던 영자가 입을 닫은 걸. 장을 보러 나간 시장에서도 이웃의 집들이에 초대받아도 그녀는 더 이상 앞자리에 앉지 않았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가끔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서 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회장가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민수에게 전해졌다. 마트에서 그녀의 모습은 사라졌고 국일그룹 본사 관계자의 인터뷰 속엔 경영 수업은 마쳤고 본격적인 실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라는 멘트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멍한 눈으로 그 화면을 바라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만히 앉아 후회만 할 순 없었다. 민수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번엔 대기업의 문턱 앞이었다. 화려한 로비,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그 공간은 민수가 감히 발을 들이기엔 너무 높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경비의 저지에도 접수대 직원의 당혹스러운 표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전 지연을 만나러 왔습니다. 전할 말씀만 드릴게요. 몇 시간이 흘렀다. 회의가 끝난 지연이 그를 보러 나왔다.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졌고 어깨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민수는 한 발 다가섰다. 아무런 핑계도 설명도 붙이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런데 널 잊을 수는 없었어.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지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돌리지도 웃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대신 시간이 만든 거리와 조심스러운 기대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은 껍데기로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는 껍데기로 판단받았죠. 그게 너무 아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후회만 하다 온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어서 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지연도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용서도 약속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작은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며칠 뒤 영자는 아침에 마당을 쓸며 이웃들과 마주쳤다. 오랜만에 인사를 건넨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말이야, 어디서 일하든 마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내가 그걸 몰라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그녀는 허리춤에 걸어놓은 손수건을 꼭 쥐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따뜻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지연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예전처럼 쉽게 웃거나 거리낌 없이 손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다. 민수는 지연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한 주에 한 번 점심시간을 쪼개 짧은 인사를 건넸다.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좋았다. 단지 함께 있는 시간의 온도가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지연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회장가로 복귀한 이후 그녀는 대외적인 행사와 내부 회의, 직원 평가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속에서 민수를 떠올릴 틈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민수의 말투, 맑은 눈빛, 그리고 뭔가를 말하지 못하고 삼키는 듯한 얼굴이 자주 떠올랐다. 아마도 그것이 아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였다. 한편 영자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골목 어기 슈퍼 아주머니가 새로운 계산원을 데려왔다고 자랑하면 계산원이라도 사람 좋은 게 최고지라는 말을 꺼냈고 며느리 얘기를 묻는 동네 어른들 앞에선 서울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가씨야. 내가 사람 볼 줄 몰랐지 뭐라며 웃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영자는 매일 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다. 지연이 문 앞에 섰던 날 단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달라졌을까? 그 생각은 이제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가 되어버렸다. 민수는 서울로 옮겨온 지연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작고 정체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가 정한 궤도 위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회사를 다니는 틈틈이 야간 대학원에 등록했고 사람을 이끄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단정한 옷차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지연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지연은 어느 날 민수에게 말했다.
내가 바라던 건 화려한 사랑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외손녀, 회장가 사람, 계산원 그런 틀로 보기 전에 그냥 나를 봐주길 바랐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는 껍데기 속 말고 진짜 너를 보고 싶어. 그리고 그걸 지켜낼 사람도 나였으면 좋겠어.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고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다. 민수는 지연을 서울 외곽 작은 숲길로 자주 데려갔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그곳에서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무와 풀을 바라보곤 했다. 바람이 스치고 새가 우는 소리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그때마다 지연은 문득 생각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세상이 뭐라 해도 괜찮겠다고. 몇 달 후, 영자는 서울의 한 찻집에서 지연과 마주 앉아 있었다. 초라한 옷차림, 불안한 눈빛. 그러나 눈앞의 지연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당당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내가 했던 말 다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가 않네. 너한테 참 미안하다. 지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영자는 지연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나도 이제야 알았어. 사람은 어디서 일하든 뭘 입든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민수와 지연은 그해 가을 조용한 가족 모임 속에서 약혼을 발표했다. 화려한 예식도 언론에 알려지는 행사도 없었다. 단지 진심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만이 모여 따뜻한 축복을 나눴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응원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영자는 동네 어귀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사람이란 말이야. 어디서 일하든 뭘 입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제일 중요해. 내가 늦게 배운 교훈이지.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곱씹었다. 민수와 지연이 다시 함께 걷게 된 이후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게 익숙해졌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일상이 되어갔다. 어떤 날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어떤 날은 하염없이 걷다가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다.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숨겨야 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예전 같았다면 꺼내지 못했을 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즈음 민수는 구미로 잠시 내려갔다. 눈이 내리던 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따뜻한 국물이 올라오는 밥상 위에서 영자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연은 잘 지내지? 예전 같았으면 꺼내지 않았을 질문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많이 바쁘긴 해도 잘 지내요. 가끔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웃어요.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는 듯 천천히 국물을 떠올렸다. 밤이 되자 영자는 민수를 데리고 예전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동네 작은 공원을 찾았다. 벤치에 앉아 오래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말했다. 내가 예전엔 자꾸 겉만 보려고 했나 봐. 내가 좋다는 사람이면 그냥 좋다고 받아들였으면 됐는데 말이야. 민수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작은 앙금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서울에서는 지연도 변화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차가운 얼굴을 유지하곤 했지만 요즘은 회의 중에도 웃는 일이 잦아졌다. 회사 직원들도 눈치챘다. 예전보다 유연해졌고 무엇보다 마음을 열었다는 걸. 경영 수업을 끝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지연은 훨씬 단단해졌고 동시에 따뜻해졌다. 어느 날 지연은 본사 1층 로비에서 우연히 한 중년 여성을 마주쳤다.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 보풀 하나 없이 정돈된 코트, 영자였다. 예고도 없이 조용히 찾아온 그녀는 지연을 보자마자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지연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런 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카페 안.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오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당신 얼굴 한 번쯤은 직접 보고 말하고 싶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귀 기울였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날 말했던 것들 다 틀렸어요. 당신은 그저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내 아들이 그걸 먼저 알아봐줬어야 했는데 그게 안타깝고 미안했어요.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공기처럼 마음이 차분해졌다.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영자는 지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짧지 않았다. 오랜 오해와 상처, 그리고 묵묵한 참회가 그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민수와 지연은 작은 가족 모임을 열었다. 양가 부모만 초대한 그 자리는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하나에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영자는 지연에게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사했다. 이제야 제대로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소. 앞으로는 딸처럼 마음 편히 대해줬으면 해요. 지연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그날 저녁 지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어떤 말도 어떤 상황도 숨기지 말고 함께 겪자.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기댔다. 그들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서로를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때로는 다투고 서운해할 일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었다. 그 어떤 벽이 있어도 함께 넘을 수 있으리라는 걸. 그 겨울 구미에도 눈이 내렸다. 영자는 아침 일찍 마당을 쓸며 옆집 할머니에게 말했다. 내 며느리 말이야. 대단한 집안 사람인데도 얼굴 한번 찡그리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말이야. 어디서 일하든 마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그걸 내가 너무 늦게 배웠지 뭐예요. 이웃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영자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다. 민수와 지연은 작은 약혼식을 올린 뒤 서울 근교의 작은 신혼집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구의 기준도 아닌 자신들의 마음과 선택만으로 만들어가는 삶이었다. 어느 초겨울 아침 민수는 출근길에 창문을 열었다. 신혼집 앞 작은 공원에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고요한 공기 속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지연이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그 일상적인 풍경에 민수는 새삼 눈을 떼지 못했다. 세상이 변해도 삶의 의미는 결국 이런 사소한 순간에 담겨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알게 됐다. 지연은 민수가 내민 커피잔을 받아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이미 좋은 일이 벌어졌는걸. 내가 곁에 있다는 게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대신 그의 손등을 감싸주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다. 말은 없어도 서로의 눈빛 속에서 마음이 오갔다. 그날 오후 영자는 구미에서 올라왔다. 손에는 직접 만든 김치며 반찬 꾸러미가 가득 담긴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자식 체면을 먼저 따졌겠지만 이제는 그런 체면 따위보다 마음이 담긴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선 영자는 여기 냉장고에 넣어 이거 요즘처럼 추운 날에 딱 좋아라며 익숙한 말투로 움직였다. 지연은 그 모습을 어색해하지 않았고 민수는 소리 없이 웃었다. 저녁엔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반찬이 넘치도록 푸짐했지만 대화는 단출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 속엔 한때 격렬했던 오해도 그로 인한 상처도 이제는 흔적처럼 스쳐갈 뿐이었다. 영자는 지연의 밥그릇을 챙기며 우리 며느리 입맛은 좀 짠 거 좋아하더라라며 웃었고 지연은 이젠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입맛에 맞춰졌어요 라고 대답했다.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더디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결의 관계로 민수는 예전보다 더 자신 있게 세상과 마주할 수 있었고 지연은 사람을 믿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위에 따뜻한 경험이 더씹혀지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성장의 기억이 된다. 몇 달 뒤 지연은 회사 임원회의에서 직접 기획한 복지 정책안을 발표했다. 전사 직원이 공평하게 경력을 쌓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연차와 직무 범주에 따른 성장 경로를 명확히 재정비하는 안이었다. 사람을 껍데기로 판단하지 말자는 그녀의 철학이 이제는 기업 문화의 일부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발표를 본 많은 직원들이 지연은 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었다. 지연은 달라진 게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억눌렸던 말들, 감춰야 했던 진심 그리고 꺼내지 못했던 분노까지 모두 껴안고 그 모든 걸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중심을 되찾았다. 민수는 여전히 시청에서 일하고 있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다는 점이었다. 민원실에서 분노하는 시민을 대할 때도 보고서 작성 중 동료가 실수했을 때도 그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상대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려 했다. 사람은 누구나 속사정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민수의 신념이었다. 어느 날 민수는 시청에 온 낯선 노부부를 도와주고 있었다. 말이 느린 할머니는 서류를 여러 번 떨어뜨렸고 민수는 그걸 주우며 밝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본 동료는 요즘 너 많이 변했어. 예전엔 말도 없고 조용했는데라고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사람이 사람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거지. 나도 이제야 좀 알겠어. 한편 구미의 영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손자 자랑 대신 며느리 자랑을 하곤 했다. 우리 며느리는 얼굴보다 마음이 예쁜 사람이야. 한 번은 나한테 반찬 싸서 보내달라며 직접 내려오기도 했어. 그 멀리서 이야기를 듣던 이웃들은 처음엔 놀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집은 이제 참 복받았네라며 웃었다. 영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복이라는 건 내가 깨어나야 들어오는 거구나. 그날 저녁 민수와 지연은 늘 그렇듯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지연은 국을 떠주며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지?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국을 한 숟갈 떠올렸다.
그래도 오길 잘했어. 창밖엔 별빛이 흐드러지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빛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두 사람의 삶을 감싸 안았다. 마치 말하고 있는 듯했다. 진심은 결국 가장 단단한 길을 만들어낸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자 민수와 지연은 구미의 작은 마을회관을 빌렸다.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지인들과 동네 어른들을 초대해 조촐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강남의 호텔 웨딩홀도 언론사 초청도 없이 진심만 담긴 자리였다. 민수는 흰 셔츠에 검정 재킷을 입었고 지연은 소박한 아이보리 원피스를 입었다. 화려한 꽃 장식도 웨딩 마치도 없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따뜻했다. 영자는 회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며느리 지연을 소개할 때면 어깨를 쫙 펴고 우리 며느리예요.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당당했고 표정은 환하게 피어 있었다. 어느 누구보다 먼저 며느리를 가로막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를 감싸고 있었다. 식이 끝난 후 민수와 지연은 잠시 단둘이 회관 뒷마당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예전엔 나를 증명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고 느껴요. 민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말보다 명확한 답이었기에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의 삶은 계속되었다. 때로는 일로 지치고 때로는 오해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민수는 먼저 손을 내밀었고 지연은 다시 귀 기울였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진심을 다해 풀어가려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결코 낭만적인 장면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현실적이고 때로는 쓰라렸으며 무엇보다 인간적이었다. 몇 년 뒤 영자는 마을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강연에 초청받았다. 어르신, 며느리 잘 들으셨다면서요?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옛날엔 어디 출신이냐, 직업이 뭐냐만 따졌지. 근데 이제는 알아요. 사람은 결국 마음이 전부라는 걸. 그걸 깨달으려고 내가 몇 번이나 밤에 울었는지 몰라요. 마을회관 안에는 잔잔한 박수가 퍼졌고 어떤 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영자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도 조용히 말했다. 나도 많이 늦게 배웠지만 결국 배웠으니 됐다. 민수와 지연은 해마다 구미를 찾았다. 어머니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장을 보러 가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냈다. 그 일상들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도 그들만의 깊은 연결이 있었다. 아이가 생긴 후엔 그 마당 한켠에서 작은 삼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는 해마다 조금씩 자라며 두 사람의 삶처럼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한 어머니가 진심을 알고 변화하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우는 이야기다. 그리고 껍데기가 아닌 속마음을 보기 위해 마트를 선택했던 한 여자가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보다 중요한 건 결국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이야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과연 어디를 보고 있나요? 겉모습인가요? 아니면 진심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깊은 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